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진행을 맡은 독자 대표 최광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분 기자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경제팀장이신 이종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디지털 미디어 팀장이신 차영석 팀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좋아요에 연연하는 덤덤 차영석입니다. 좋아, 아주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오늘 마타리 윤원선 씨는 감기 몸살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그리고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진짜 감기 걸린 사람 많아요. 그렇죠. 저도 네, 이제 네. 감기 뒤끝이에요. 네. 기침이 많이 나와요. 오늘 시사인이 골라주는 경제 뉴스 픽 이제 시작할 텐데요.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 우리 차형석 덤덤 기자님이신 우리 차형석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위기 화해를 조사해 오셨는데 요즘 진짜 화해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뉴스. 네, 저번 주 아마 화해 관련된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거의 매일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화해 관련된 뉴스를 1부에서 정리를 좀 하고 네. 2부에서는 이제 이종태 기자가 주로 이제 왜 저렇게 미국 정부가 화해와 이렇게 지금 대결을 하는지 미중 무역 전쟁 그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좋아요, 구독, 알람에 민감한 우리 기자는 도입부터 이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그렇죠? 이렇게 간다. 정말 여러분 좀 대단한 꾹꾹 분이십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듣거나 보시면 될 것 그만해.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 날 외국산 그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5월 17일 날 화웨이하고 계열사가 한 68개 이렇게 합해가지고 대략 한 70여 개 회사를 그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이 근데 블랙리스트. 예, 예. 잘 아시잖아요, 블랙리스트. 그렇죠. 예. 네. 미국 기업들 그래서 내 승인을 받아야지 이들 회사랑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미국이 저번에도 한번 저희 왜 화해에 다룰 때 얘기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 화해를 제재하는 근거를 사실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런정페이 그 화해 회장이 1970년대 이제 인민해방군 정보기술 관련한 장교의 경력이 있다. 네, 그랬었죠. 그리고 예, 또 화해가 중국 정부의 요구로 도청이나 아니면은 이 정보를 가로채기 이런 것들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주 웃기잖아요. 그 가능성 때문에. 예, 그렇다, 이것도. 제재를 네. 하는 근거는 사실 지금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예.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뭐 외신이나 아니면 국내 언론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의 이 기술 기업을 좌초시켜서 일종의 중국의 그 기술 패권 여기에 대한 네. 도전을 좀 꺾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5월 19일 날 이분 트위터 많이 쓰시잖아요. 트위터 아니다. 이거는 트위터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거대한 경쟁자다. 그들은 세계를 접수하려 한다. 그들은 2025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뭐 좀 이따가 그 2025 계획은 아마 이종태 기자가 한번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이종태 팀장님이 쭉 얘기해 왜 아닙니다. 더 많이 아십니다. 예. 아니, 팀장님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주로 좋아요 이런 걸 누르시고요. 네, 분석 내용은 이종태 기자한테 들으시면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을 누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경제 인싸가 아니라 거의 구걸 인싸로 가고 있어요. 이름을 구독 인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구글 인사도 좋다고 봐. 좋죠. 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네. 하여간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17일 미국 상무부가 이제 화웨이와 계열사 68개를 합해서 70곳 가량을 70곳, 예.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을 산만한 가운데 정리해드렸고요. 네. 네. 화웨이에 대한 이렇게 이제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 내내 사실 요 이제 하루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가령 이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화해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운영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제한을 하지 않지만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구글 맵, 지메일 어플은 이제 화웨이 폰에서는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이게 다. 그렇죠. 우리도 네. 보통 왜 어플 다운로드 받으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렇죠.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다운받고 그리고 시사인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를 어쨌든 서비스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구글 맵, 지메일 이런 거를 쓸 수 없다 하면 이거 안 쓰면 뭐하러 스마트폰 써요? 그냥 투지폰 써도 되지. 화웨이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 반도체 부품 이제 생산하는 인텔이나 퀄컴 그리고 스마트폰 광학 부품 업체인 루멘텀 전 사실 이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하고 우리 자일링스라고 그 하드웨어 직접 회로를 만드는 회사래요. 이런 데들이 거래를 이제 화웨이랑 거래 중단을 검토하거나 중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 업체로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화웨이랑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워낙 이제 전문적인 회사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쓰는 회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 반도체 설계도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애플, 퀄컴 같은 이런 전 세계 스마트폰 반도체 메이커들이 이 ARM의 설계도를 산 다음에 이를 토대로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해 스마트폰 두뇌 역할하는 이 반도체의 90%를 이 ARM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웨이로서는 여기서도 이제 여기 설계도를 들여와서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를 중단하면 스마트폰 새 모델 개발하는데 좀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38조 원에 인수한 회사라고 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중국 화웨이랑 이제 거래 중단을 선언하니까 이제 외신들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 냉전으로 이제 비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예. 그 자동차라면은 이 타이어 만드는 회사 또 저 이 프레스 회사 차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데서 말하자면 거래 끊겠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거의 엔진을 지금 뭐 그 엔진 설계도를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거의 IT 업체에서는 이런 그 ARM은 갑중에 갑이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갑중의 갑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거래를 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 따지고 보면 구글, 퀄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텔. 인텔,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 이제 화웨이랑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지경이니까 화웨이 입장에서는 깝깝한 노릇이긴 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화웨이에서 스마트폰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화웨이가 2018년 매출이 그 전해에 비해서 19.5% 증가를 해서 우리 돈으로 한 124조 원을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스마트폰의 매출은 화웨이 매출이 한 48.4%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절반. 그렇죠? 네. 절반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부문이 2018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45.1% 증가했다니까 꽤 많이 늘어난 거죠. 꽤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여기가 SA라고 이렇게 많이 그 약칭을 쓰던데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21.7%, 화웨이가 17.9%, 애플이 13%, 그 다음이 이제 샤오미 8.3%, 오포라는 또 이제 중국 회사가 7.7%. 그러니까 화웨이가 넘버 2였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화웨이가 지난해 그 생산 판매한 스마트폰 대수가 2억 대. 진짜 많죠. 2억 대. 근데 이제 그게 중국하고 해외 판매량이 각각 절반씩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1억 대 팔고 해외에서 한 1억 대를 판 거죠.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는 구글 앱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비교적 영향이 좀 적을 거라고 보는데 네. 해외 시장에서는 진짜로 이 구글 관련 앱들이 없으면 그렇죠. 예, 좀 약간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여러 통신사들이 이제 구글 앱을 못 쓰게 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팔게 되면 통신사들도 이게 좀 자기네들한테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 제품 판매 중지를 결정한 업체들이 좀 꽤 되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왜 그 시장 조사 업체 SA라는 업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재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올해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상을 한 2억 4,1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억 대 가량이 이제 줄 거라고 본 거죠. 1억 5,600만 대 그칠 거라고 전망했고 계속 이 제재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1억 1,900만 대까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스마트폰 그게 화웨이에서 차지하는 게 한 48.4% 매출에서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통신 장비는 화웨이 매출 중에서 한 40.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웨이 장비가 다른 그 경쟁업체 장비보다 한 40%, 30에서 40% 저렴했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타격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근데 이제 화웨이나 중국 정부는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웨이나 중국 정부는 이제 미국의 이런 전방위 압박에 대해서 이제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 같은 경우가 5월 20일 날 장시성이라는 데를 방문을 해요. 네, 저도 외신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상징적인 장소죠. 그래서 네. 장시성이 히토류 생산하는 중심지고 그래서 이때 시진핑 주석이 가가지고 현재 히토류 그 채굴하고 가공하는 시설을 둘러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세계 히토류 생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히토류가 반도체 생산하는데 중요한 그 원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 주석은 여기 가가지고 히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만약 계속 니네가 우리 화웨이나 아니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휘토류를 이 무역 전쟁에서의 무기화하겠다는 그러니까 안 팔겠다 사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 안에서는 지금 애플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 주가가 그래서 떨어지기도 했고 또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지금 애플 스마트폰 판매에 타격을 받을 거라고 게다가 또 애플 제품들이 대체로 다 프리미엄 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아마 최대 희생자가 될 거라고 애플 제품들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히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데 네. 또 그 소비의 대부분은 또 미국이 이제 소비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봤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반도체 생산할 때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제 좀 영향을 받겠죠. 난처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웨이 사태가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화웨이 스마트폰 저는 사실 주변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쓰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우리 삼성이 있으니까 그냥 다 그거 쓰지. 네. 뭐 삼성이나 LG나 뭐 그렇죠. 그다음 애플 뭐 이런 거 네. 쓰는데 그래서 일단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에도 이 자기네들 제재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화웨이랑 거래하는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한 100곳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화웨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농협 같은 경우가 지난해 11월 달에 농협 지점이 한 전국에 한 6,0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여기를 연결하는 내부 통신망 개선 사업을 하면서 통신 장비 납품 업체로 화웨이를 선정을 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본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고 있답니다. 농협에서. 그리고 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가 서울 지하철 내 그 노후한 통신망 개선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부 지금 화웨이 장비로 지금 이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교통공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미 모든 작업이 끝나서 지금 참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고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LG U 플러스 네. 여기는 이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납품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또 호환하는 문제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쪽 장비를 계속 썼으면은 이거를 어쨌든 다른
타 회사로 장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호환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그렇군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주가가 좀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좀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호재로 이제 작용 보는 거는 5G 이종태 선배 표현대로 따지면 5G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저는 5G로 가겠습니다. 계속. 5G 저희도 그냥 저희도 5G로 할게요. 여기 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만 이 장비를 생산했기 때문에 예. 지금 어쨌든 화웨이 제재가 있으면은 어쨌든 네 군데에서 지금 한 군데 떨어져 그러네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왜 애플이 좀 타격을 좀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무역 전쟁 와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LG 이노텍, 삼성 전기 이렇게 또 중국 기업에다가 이제 또 이 요즘 디스플레이 장비들 이렇게 그쵸,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데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계속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개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국내 업체로 수입하는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미국하고의 중국이 이 무역 전쟁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되게 유심히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만약에 정말로 화웨이 장비를 전면적으로 쓰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동통신망에서는 아까 전에 왜 그 LG U+ 정도만 쓴다고 했지만 네. 유선망은 국내 이동통신사 3개 업체가 다 이 화웨이 장비를 지금 쓰고 있대요. 아. 그리고 무선망 말고도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은 어쨌든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고 또 은행권에서도 ATM 기계하고 본점을 연결하는 중계기라고 있는데 이 중계기도 대부분 또 화웨이 장비를 또 사용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에서 곳곳에 화웨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네. 소비재로 우리가 당장 쓰는 게 휴대폰은 없어서 아니지만, 네. 없어서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많이 그러니까 쓰였네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예. 진짜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러게요, 진짜. 예. 이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좀 문제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나요? 우리는 한번 이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고 지금도 사실 그 여진이 있는 거잖아요. 사드. 아, 그렇죠. 사드 때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사실 후폭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관광이나 이런 형태로 사실 이 관광객들이 뭐 이제 안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여파를 좀 일단 피부로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걸 좀 약간 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표면적 이유는 어쨌든 사기업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리지만 이게 좀 어쨌든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쪽 손을 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그 다른 나라들 움직임을 좀 약간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월 20일 날 그런 발언을 좀 실제로 했었고, 근데 딱 숫자로만 봐도 이게 진짜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나라가 한국 수출의 3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1,622억 달러고 이게 전체 수출액의 26.7%고 한국의 대미 수출이 72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충 두 나라가 합해서 한국 수출의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대체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걸 조립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중국의 교역이 감소하게 되면 한국의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바로 그렇게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갑자기 판소리 한 대목이 딱 떠오르네요.
난감하네 이 노래가 네, 정말. 지금 진짜로 되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나 이게 진짜 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종태 팀? 일단 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일단은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게 그냥 미국이 화해를 제재한다 이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고서 그게 뭐 우리 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점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라죠? 그걸 에스컬레이트 서로 이렇게 끝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한국 경제에 정말 미칠 영향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부에서는 제가 상황이 지금 이렇다 이거 정도를 좀 정리를 좀 하고 2부에서는 이어서 2부에서는 저희 이종태 기자가 조금 왜 도대체 이러는 건지 좀 이 미중 무역 전쟁 분석하는 네. 그 내용을 이어서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꾹꾹 눌러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유튜브에다가는 요 대목에서는 자막으로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쭉 경제 인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국내 경제가 국제 경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해 문제만 해도 화해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휴대전화 외에는 일상에서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ATM기부터 해서 지하철 네. 뭐 어느 국책은행에 가까운 이런 은행의 어떤 그 장비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전산망까지도 네. 다 화해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정말 경제는 쉽게 우리가 단언해서 그냥 얘기할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되네요. 뭘 하나 딱 건드리면 거기서만 이렇게 둘간의 도미노 문제가 현상 아니고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진짜. 연결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참 이렇게 쉽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중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긴 하지만 이 화해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 국내 기업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화해가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 거지 했는데 오늘 그 차경석 기자가 뽑아온 그 경제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예사롭게 봐서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아마 같습니다. 녹화하는 시점하고 이게 공개되는 시점이 좀 약간 갭이 있잖아요. 아마 한 3일 뭐 이 정도 있을 건데 그 사이에도 아마 이 화해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거래 중단하는 뉴스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어쨌든 그러면은 그냥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야 저거 진짜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어쨌건 미국과 중국 나 약간 아짐 개그 하고 싶네. 화해하세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네, 어쨌건 미안해요. 네. 화해랑 미국 정부가 화해하라고요. 네. 참. 네, 아짐 개그라고 네. 경고하면서 날렸잖아요. 화해하세요. 난감하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경제 인사 화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 무역 갈등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2부 우리 경제 왜 그래에서 왜 이렇게 화해 문제가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 기자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해하시죠. 예.